안녕하세요. 자투리TV의 이명재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노숙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주택에서 거주를 합니다. 직접 매입하든 전세, 월세로 거주하든 많은 돈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떠한 비용보다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도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 본인이 거주하는 또는 매입하려는 집이 위험성은 없는지 권리는 안전한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성인 대다수가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이 왜 중요할까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이력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부터 지금의 소유자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변천사와 각종 권리의 생성과 소멸 등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위험한 권리는 없는지, 각종 문제는 없는 부동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개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면적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은 건물 한 동 전체의 개요와 개인 소유의 전유 부분의 개요 두 부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되는 내용으로는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과 직접적 영향이 없는 사항이 표기되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당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무인민원 발급기, 각 지역에 있는 등기소, 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때는 비용이 필요하고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면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프린터는 출력이 안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은 집합 건물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예로 들었습니다. 표제부라고 표시되어 있고 한 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실제 발급하면 이 한 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내용 다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개인이 소유한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갑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소유권의 변동과 각종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 표기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 1번에 보면 소유권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유권 보존이란 뜻은 최초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소유자는 이땡땡씨로 되어 있고요. 순위번호 1번 밑에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만 1, 2, 3, 4 있는 건 본번이라고 하고 -1, -2 뒤에 붙는 것은 본번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본번 다음에 붙여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1번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서울 광진구 중곡동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소유자 이땡땡씨가 이사를 하면서 주소지를 바꾼 경우입니다. 그리고 순위번호 2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되어 있죠. 이는 소유자 이땡땡씨가 다음에 박땡땡씨한테 매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순위번호 3번엔 가압류가 되어 있고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보면 청구 금액 2,500만 원이 되어 있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압류를 건 사항으로 보입니다. 4번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얼마 후 5번에 임의 경매가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매는 채권자 하나로 은행으로 되어 있네요. 은행에서 아마 돈을 갚지 못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투자를 한다면 모든 권리를 파악한 후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지만 일반 매매로 이런 아파트를 매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중개업자는 소개를 안 하겠지만 직거래로 나올 수도 있으니 이런 위험한 물건은 피해야 되겠죠. 을구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은행과 정땡땡 씨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의 순서는 갑구와 을구 내용을 접수 날짜 순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접수 날짜가 빠른 권리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사항으로는요. 갑구의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간혹 이름만 동일인이라든지 신분증을 위조하여 직거래나 투자 권유 시 사견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분증은 민원 24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개업자가 거래 중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당권 또한 잔금 지급 시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하며 이외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저당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면 위험의 소지가 있으니 꼭 이 내용들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가압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압류를 하기 전에 하는 임시적인 조치이고요. 가처분은 소유권 등 부동산 권리의 소유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임대 등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권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되는데요. 이를 몰라서 사기 행위에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구분 소유와 지분 소유로 나뉩니다. 구분 소유는 부동산을 한 개인이 온전히 소유하는 형태로 혼자만이 권리를 갖고 있으니 관리, 처분에서 자유롭고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분 소유는 부동산을 둘 이상이 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2분의 1, 3분의 1 또는 7분의 2 등 각자가 소유한 지분의 크기로 표기됩니다. 가끔 사기 행각을 하는 회사나 사람들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 소유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넘겨줄 것처럼 계약을 해서 큰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지요. 소유권이 표기되는 방식인데요. 2번의 소유권은 박땡땡 씨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구분 소유 등기가 된 사항이고요. 3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박땡땡 씨와 김땡땡 씨가 각각 소유권의 절반씩, 즉 2분의 1씩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보니 아마 두 사람은 부부로 보이네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모두가 필수로 꼭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